주식에 얽힌 우리 집안의 비극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인해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1998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IT 거품이 꺼지면서 모든 현금 자산을 잃게 되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다시 주식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은 전세로 전환되었고 수입이 없어지자 월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계를 이어가자고 애원하셨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렵게 직장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이번에는 틀림없다며 눈이 벌개져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식이 어떤 것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린 저의 귀에 들어온 바로는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던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생하며 얻은 결과라고 믿고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깊은 생각이셨죠. 어린 저도 그런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주식이 상한가를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르며 아버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인터넷을 보여주며 우리가 산 주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린 이제 부자가 됐다. 어린 저는 왜 3일 만에 부자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돈의 유무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식을 다음날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내일이면 팔아. 그래요. 어머니의 지긋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3, 4일 뒤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무슨 시댁인가요? 어디신데요? 증권사입니다. 무슨 씨가 미수를 쳐서 변제하셔야 하는데. 변제라니요? 그때 저는 변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 아버지를 찾느라 지쳐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샀다는 그 주식,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원금만 잃은 게 아니라 미수로 투자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모은 돈과 어머니가 주신 돈에 더해 어디서 돈을 끌어다 미수를 썼고 그 결과 대략 7천만 원의 미수금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켜본 그 주식이 이번에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믿고 이틀째에 추가로 주식을 더 사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수로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빚에 대한 압박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느 모텔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7천만 원의 빚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식 거래로 인해 우리 집안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버지까지 잃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였다. 그 양반 맘을 내가 보듬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돈을 준 내가 죽일년이다. 그렇게 강했던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치 실성한 듯 외치셨습니다. 그 주식이 웬수다. 그 주식이 웬수야? 어느 놈들이 아버지를 홀렸는가? 이놈들을 찢어 죽여야겠다. 그러고는 증권사로 가셔서 내 남편 죽인 놈들 나와라. 어서 나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네가 죽였냐? 이놈아, 내 남편 내놔라. 라며 붙잡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풍경을 구경하는 듯 했습니다. 딱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남의 일이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린 나도 그들의 냉대 어린 시선에 분노가 치솟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우리는 가정사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지만 이렇게 집안이 무너지고 부모님이 떠나자 마음의 상처가 커져 성격이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똑똑한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대학에 들어가 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주식형 수익증권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알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도 은행에만 투자하지 말고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일이 기억나서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주식형 수익증권은 직접 투자하는 것이며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초에 코스닥 펀드에 1억 원을 넣었다고 하니 손해는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적금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결국 어렵게 모은 1,300만 원이 6개월 만에 9%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9%라니 은행 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이율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래닛 80이라는 주식으로 인해 터져버렸습니다. 동생이 경제 공부를 한다고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플래닛 82의 상승 소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8일째 상한가다. 9일째 상한가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왔나 봅니다.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주식형 수익증권 해지하자? 왜? 몇 주만 넣으면 돈이 2배, 3배로 늘어날 텐데 재미없어? 애야, 분수에 맞게 살자. 뭔가 분수야? 멍청한 거지. 안 돼. 절대 안 돼. 결국 우리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사채를 얻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에 얽힌 한 집안의 비극이 이렇게 코미디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플래닛 82가 어떻게 악랄한 수법으로 하락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채로 얻은 돈이 엉망이 되었고 악질 사채업자에게 걸려들어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지금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절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스스로 답답하고 괴롭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동생은 성격이 유별나 보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주식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죠. 그건 뭐랄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일종의 주식에 얽힌 유전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문의 우리 집안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무엇에 대한 복수냐고요? 주식에요. 주식에 복수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주식에 복수하고 싶어요. 내 가정, 내 부모의 행복을 앗아간 그 주식에 복수하고 싶어요. 그 주식을 조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살 길을 주지 않았냐고, 왜 도망갈 길을 주지 않고 아버지 돈을 다 해먹었냐고, 내 동생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냥은 싫어요. 그들을 부숴버리고 싶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떡해요? 어떤 중국 사람은 돈 100만 원 가지고 460억을 벌었다는데 내게 그런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도 내 인생을 주식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요. 주식 거래하면서 불안에 떠는 아버지의 눈을 기억해요. 남몰래 돈을 잃고 마음 졸이며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동생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아버지, 나 이거 안 할 게 아니라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엄마, 나 말리지 마요. 할게요. 해볼게요. 날 죽여줘. 죽을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채로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내게 힘을 줘.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주식 거래입니다. 매일 손실률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일하러 나가고 하루벌이가 5에서 6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면 다시 그 돈으로 주식에 달려들곤 했습니다. 깨지고 또 깨지는 일도 반복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10번이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뜻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젠 쉽게 깡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130만 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번에는 142만 원이 됐습니다. 12만 원을 번 것입니다. 한 달 내내 키보드를 두드리며 라면을 먹고 잠도 못 자고 상한가를 쳐도 불안에 떨고
하한가를 쳐도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아졌습니다. 장이 끝나면 냉정을 찾으려고 애쓰고 매매의 파장이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보세요. 언젠가는 100만 원으로 하루 5만 원씩 꾸준히 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300만 원으로 하루 15만 원씩 벌게 되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저도 중장기 투자와 스윙, 초단타를 적절히 구사하며 고수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슈퍼개미가 될지 모릅니다. 세력주들의 흐름을 끊는 노련한 기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차트에서 그런 주식들을 골라내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원수들을, 그들이 사용하는 무지막지한 매매 패턴은 차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플래닛 82의 물량 털 때의 3분봉. 지금은 어설프게나마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유를 부리며 절묘하게 물량을 털어간 그 안에는 수많은 개미의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동생의 인생까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합니다. 가끔 차트라는 것이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주식으로 인해 헤어진 연인, 깨진 가정, 무너진 인간관계, 그리고 생명까지 앗아간 무덤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추적해 보도한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경직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기사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그 세력들을 잡아내고 그들의 물량을 묶어버려 평균 단가를 알아내고 그들 스스로가 무리를 하게 만들어 결국 작전이 실패하게 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는 꼭 그들을 찾아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들의 이마를 찔러버리고 싶어요. 눈을 파고 간을 씹어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공이 쌓이면 반드시 저를 헝클어뜨린 그들을 찾아서 복수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지 세력의 탓으로 돌리기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온 숱한 무협 영화에서 복수는 복수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음에도 복수의 장면에 통쾌함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저는 단순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을 풀기 위해 복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풀리지 않더라도 복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무리 주식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해도 나는 그 악랄한 세력들의 저주받을 매매 패턴에 홀려 팔지도 못하고 멍하니 당한 아버지의 한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